그냥 감자튀김 좀 먹었다고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고요?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그런데요, 감자튀김을 일주일에 3번만 먹어도 당뇨병 위험이 20%나 높아진다는 무려 40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게다가 이게 감자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조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요약. 오늘 영상에서는 감자가 정말 당뇨병을 유발하는 식품인지, 왜 감자튀김만 위험하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건강하게 감자를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특히 40에서 60대 분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식습관 안에 숨어있는 위험을 짚어드리고 보다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실천 팁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감자튀김,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죠? 햄버거 세트의 단짝이기도 하고 분식집에서도 빠질 수 없는 인기 메뉴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 식감. 중독성도 강해서 한번 손대면 멈추기 쉽지 않은 음식인데요. 그런데 최근 하버드대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 감자튀김이 단순한 군것질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혈당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 감자는 몸에 해로운 음식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부터 하실 겁니다. 감자 그렇게 몸에 안 좋은 음식 아니지 않나요? 비타민도 들어있고 포만감도 좋은데요. 맞습니다. 감자는 식이섬유, 비타민C,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GI, 즉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이긴 하지만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에 활용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한 감자는 글루텐이 없어 소화가 편하고 칼륨 함량이 높아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식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자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감자를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있습니다. 하버드 챔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미국 내 20만 명 이상을 무려 40년 동안 추적 조사한 끝에 감자의 조리 방식이 당뇨병 발병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감자를 튀긴 형태로 섭취할 경우, 즉 감자튀김을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은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식이 설문을 작성하면서 감자의 섭취 빈도뿐 아니라 조리 형태까지 자세히 기록한 자료를 분석했고, 그에 따라 삶은 감자나 구운 감자, 으깬 감자는 당뇨병 위험 증가와 뚜렷한 연관성이 없지만 감자튀김만은 예외적으로 당뇨병 발병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왜 감자튀김만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연구진은 고온의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지방과 트랜스지방, 그리고 고온에서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화학물질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으며, 이는 감자를 기름에 튀길 때 높은 온도에서 탄수화물이 분해되며 생성되는 성분입니다. 게다가 감자튀김은 소금이 과하게 첨가된 상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포만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손이 가게 만드는 중독성이 있어 과식을 유발하기도 쉽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 삶거나 구운 감자는 괜찮을까?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조리한 감자는 어떨까요? 삶은 감자, 구운 감자, 으깬 감자 등은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와 유의미한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감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 먹느냐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감자튀김은 고온의 기름에 장시간 튀겨지면서 감자의 당질 구조가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로 바뀌고, 이 과정에서 단순 탄수화물이 증가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조리 과정에서 산화지방, 트랜스지방,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유해 물질이 함께 생성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단순히 혈당을 올리는 것을 넘어 체내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반면 삶거나 찌거나 구운 감자는 같은 감자라도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첨가되는 기름이나 소금의 양도 적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 차원에서는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째 익히는 경우 식이섬유 함량이 유지되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튀긴 음식은 포만감을 떨어뜨리고 과식이나 폭식을 유도할 수 있어 당뇨병뿐 아니라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함께 높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튀긴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감자튀김이 정말 당뇨병을 유발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지 않나요? 다들 먹는 음식인데 그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빈도입니다. 이번 연구는 주 3회 이상이라는 비교적 현실적인 섭취 기준에서 20%의 위험 증가를 보여주었고, 이는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서 생활습관, 체중, 운동량 등 주요 건강 변수들을 통제한 뒤에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수치였습니다.
즉, 감자튀김이라는 음식이 스스로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성분을 포함한 채 반복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온다면 장기적으로는 당대사 기능을 손상시키고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감자튀김이 단독으로 섭취되는 경우보다 햄버거나 탄산음료 같은 고열량 고당분 식품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사 패턴은 복합적으로 대사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식습관의 맥락에서 감자튀김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넓은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럼 뭘로 대체해야 할까요? 연구팀은 감자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 그리고 어떤 식품으로 대체하느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감자는 감자 나름의 영양적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똑똑하게 선택하고 조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주 3회 감자튀김을 통곡물로 바꾼 경우 제2형 당뇨병 위험이 19% 감소한다는 결과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자 대신 다른 음식을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혈당 조절과 대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체 식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통곡물이란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말합니다. 즉, 현미, 귀리, 퀴노아, 보리, 통밀, 수수 등 껍질과 배알을 그대로 유지한 곡물들을 말합니다. 이런 곡물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며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해 대사 건강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통곡물에는 항산화 성분과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군 등 혈당 조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당뇨병학회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당뇨병 예방식단에서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 섭취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통곡물도 탄수화물인데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지 않나요? 맞는 질문입니다. 통곡물도 분명히 탄수화물입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점은 흡수 속도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예를 들어 흰쌀밥이나 밀가루는 섭취 즉시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반면 통곡물은 섬유질과 천천히 소화되는 복합 탄수화물 구조 덕분에 혈당을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에 부담을 덜 주게 됩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하면 음식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통곡물은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있어 매우 유리한 식재료로 꼽히는 것입니다. 또한 통곡물은 다양한 조리법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어 일상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귀리죽, 현미밥, 통밀빵, 보리차, 퀴노아 샐러드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반찬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 간단한 한 끼 식사로도 훌륭합니다. 4.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감자의 조리 방식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먹는 음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감자튀김은 무심코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감자튀김을 먹게 되는 순간은 대부분 외식할 때입니다.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을 때, 분식집에서 간단히 한 끼 해결할 때 또는 맥주 안주나 간식으로 찾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조금만 신경 써보면 보다 건강한 선택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감자튀김 대신 삶은 감자나 구운 고구마를 선택해보세요. 감자는 튀기는 대신 삶거나 굽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위험과의 연관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 기름 없이도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부담 없이 감자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도 낮은 편이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둘째, 통곡물 간식을 활용해보세요. 현미, 누룽지, 귀리 크래커, 통밀빵 등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 소화 속도가 느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기 때문에 출출할 때 튀긴 감자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 됩니다. 통곡물 섭취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준다는 연구들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어 혈당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꾸준히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외식할 때는 사이드 메뉴를 바꿔보세요. 자동으로 감자튀김이 나오는 식단도 많지만 요청만 하면 샐러드나 삶은 채소로 바꿔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식당에서 감자튀김을 삶은 감자나 채소류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생각보다 쉽게 대응해주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시도해보실 만합니다. 넷째,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건강을 위해 식단을 바꾸다 보면 가족 모두의 식습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감자튀김 대신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감자를 곁들인 샐러드를 함께 준비하거나 고구마와 통밀빵을 활용한 간단한 브런치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감자 자체는 피해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자 자체는 식이섬유, 비타민C, 마그네슘 등 영양소가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문제는 조리 방식입니다. 고온의 기름에 튀기는 방식이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지 감자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삶거나 굽거나 으깬 형태의 감자는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형태로 감자를 섭취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일상에서 감자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으며 튀기는 방식만 피하고 삶거나 구워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감자 자체는 건강한가요?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감자 자체는 결코 해로운 식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양면에서는 무척 뛰어난 작물입니다. 포만감이 높고 비타민C와 칼륨, 식이섬유 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리법만 잘 지켜준다면 건강 식단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는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식재료이기 때문에 일상 식탁에서 빠지기 어려운 식품이기도 합니다. 삶거나 굽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칼로리를 줄이면서도 감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환경 부담도 적어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감자는 혈당을 많이 올린다고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네, 감자의 혈당 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맞습니다. 특히 으깬 감자나 흰 감자일수록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함께 섭취하는 음식과 조리 방법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과 함께 감자를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거나 구운 감자는 감자튀김에 비해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느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산화지방이나 해로운 물질이 거의 생기지 않아 당뇨병 위험과의 연관성이 크지 않습니다.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분석에서도 삶은 감자, 구운 감자, 으깬 감자는 제2형 당뇨병 위험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있었고, 이는 조리 방식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탄수화물 섭취가 혈당과 체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자를 완전히 끊기보다는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서 감자 대신 통곡물빵과 함께 삶은 감자를 곁들이거나 점심 도시락 반찬으로 구운 감자와 채소를 함께 준비하는 식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구성하면 부담 없이 감자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자는 어떻게 조리해서 어떤 식단 속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건강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피하는 대신 조리 방법과 섭취 빈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극단적인 제한보다는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균형 속에서 지켜지는 법입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식탁 위에서 가장 나은 형태로 감자를 맞이해보세요. 결론 및 실천법.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감자튀김을 주 3회 이상 먹을 경우 제2형 당뇨병 위험이 20%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삶거나 구운 감자는 그런 위험이 없으며 감자튀김을 통곡물로 바꿀 경우 위험이 19%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감자튀김은 주 1회 이하로 제한하기. 둘째, 가능하다면 삶은 감자나 에어프라이어 구이로 대체하기. 셋째,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 식단으로 전환하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혈당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뇨병은 특별한 식품 하나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쌓이는 식습관이 결국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 위 작은 변화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건강한 정보로 보답드릴게요. 감사합니다.